안녕하세요. 보정의 소속 경제 보정관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경기 기사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들 5월 1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이 급한데 4천만 회분의 계약을 한 노바백스가 승인 신청을 3분기로 늦췄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국내 도입이 결국은 3분기 이후로 늦춰지면서 백신 수급이 꼬일 우려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또 삼성바이오가 화이자 백신을 만든다. 빠르면 8월부터 화이자 백신 연 10억여 회분, 그러니까 5억 명분이죠. 두 번씩이니까 10억여 회분을 위탁 생산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CMO 바이오 위탁 생산의 산업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삼성의 화이자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번에 화이자 300명분의 추가 도입도 이정 부회장의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라고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 이번에 역시 그런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바이오에서 화이자의 위탁 생산을 10억 회분 위탁 생산을 결정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삼성 화이자의 빅딜을 통해서 빅딜이 성사되면서 한국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모더나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를 8월부터 양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결국은 백신 수급이 꼬이는데 삼성바이오가 생산하는 화이자가 권투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스트라를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가 대해서 불신이 계속 아스트라에 접종자들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지금 한 2만여 명의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약 100여 명의 사망자까지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고령층을 상대로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 예약률이 70에서 74세까지는 40%, 60에서 69세까지는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상 접종 예약률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의 10일 날 특별연설에서 4% 성장대를 달성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재정을 풀어서 정부도 성장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재정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관건은 뭐냐면 민간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재정을 풀어서 세금 일자리 같은 거, 한 달에 몇십만 원 되는 허드렛 일자리 많이 만들어도 그건 소용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벌써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초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미국의 물가는 물가 기대 물가 상승률이 4월달 기대 물가 상승률이 3.36%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생산자 물가가 4월달에 6.8%까지 올라가고 있고 철광석 값도 급등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커지면은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에 다시 그 급락으로 반락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뭐 급등하는 구리 가격, 뭐 그다음에 철강수 가격들이 계속 급등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하고 심지어는 원유라든지 농산물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철강수 가격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을 때문에 철강석이 많이 필요한 가전이나 자동차나 조선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서 계속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잘못할 경우는 갚지 못하는 부실이 증가하고 그것은 결국은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수출은 5월 달 들어서 1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를 증가하는 크게 증가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특히 그 대미 수출이 139%까지 미국 수출이 136%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계속 회복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특히 부목별로 승용차가 358%, 자동차 부품이 316%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139%, 유럽연합이 123%, 중국이 45% 등으로 전방적으로 지금 크게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고인난 때문에 미국의 임금 인상발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의 3월달 물가 상승률 2.6%고 4월달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고인난 때문에 인플레이션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고인난은 390달러 월 390달러씩 지급하는 그 복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고인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 390만 원, 월 390만 원 정도의 복지금을 지급하는데 하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복지를 많이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보도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청약 경쟁률이 3년 새 6배로 껑충되어서 젊은 층의 청약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청약률이 서울에 94대 4.1로 나왔는데 이것은 매년 2016년에 대비 16년에 24대 1에 비해서 거의 6배나 껑충 뛴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파트 당첨을 위한 최저 가점이 64.9로 2017년만 하더라도 42였는데 64.9점이 되어야 최저 가점률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아파트 집값이 급등하면서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와 집값과의 차이가 거리가 커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집 없이 살아온 3인 가구도 서울에서는 경쟁률이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탈락 우려가 크다. 그런 탈락 가능성이 크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게다가 주택 정책으로 재건축의 경우에 재건축 실거주 2년을 의무화시켰는데 이것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울리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낡은 집에 싫어도 억지로 거기에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입자는 또 쫓겨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 실거주 2년이 큰 촉세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번 6월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세의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데 6월 1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데 세입자가 나가질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집을 팔고 세입자는 방을 뺄 테니까 더 예컨대 뭐 위로금을 5천만 원씩 달라 이런 또 문제들이 지금 다시 임대차법으로 인한 갈등 2라운드가 지금 계속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현재 홍남기 부총리도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일종의 위로금을 주고 내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깎아준다고 하지만 6억 원 넘으면 감면 혜택을 못 받는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6억 원 넘는 주택들이 경기도에만 2배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부동산 세금이 급증하면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나라 살려면 여전히 적자다. 그런 워낙 돈을 많이 지금 풀어대기 때문에 나라 살려면 여전히 적자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문 대통령이 이번 5월 10일 특별연설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 없다고 없다. 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부동산 실패를 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너무 엄격한 대출 규제와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높은 세금으로 노장년들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손을 볼 것인가 하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난 보선 이후에 곧바로 부동산 정책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던 여당은 지금 감론을 을방만 계속하는 봉숭아 학당에 기어가고 있다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1년 사이에 160%가 뛰었어요. 제조업이. 그나마 지금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제조업은 그런 가운데 노조의 압박도 시해지면서 계속 특히 그 자동차 업계의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들은 친노조 정책에 정부의 친노조 정책을 등에 업고 노조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고 철강스 가격이 올라가서 자동차 업계가 큰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암호화폐 시장은 비교적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비트코인도 조금 소폭 상승해서 56,000달러, 56,52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4,112달러를 기록하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업비트 마켓 인덱스는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 비트코인은 1.5% 전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1.5% 하락했는데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이나 에이다나 리플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6,98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50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광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올랐다. 어제 너무 올란 나머지 조금 소폭 하락해서 지금도 5만 5천 5,007만 5,072만 원을 50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62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나머지 한 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62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총이 달러 유통량도 넘었다네요. 달러가 현재 미국의 보론통화 대체로 5조 5천억 달러 정도 발행되고 있는데 유통량은 2조 5천억 달러인데 암호자산의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총 시총이 2조 3,800억 달러가 되어서 달러 유통량을 넘어섰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더리움 하나만으로도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이더리움이 지금 시총이 지금 518조에 달해서 498조의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지코인은 국내에서 거래량이 한 달 새에 1441% 폭증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총 100조 원의 메이저 바이낸스 코인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이낸스 코인은 지금 현재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본래는 2017년에 나올 때는 이더리움을 이용한 그런 코인이었는데 2019년에 별도의 메인체인을 개발해서 지금은 비트코인처럼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인데 지금 시총이 지금 거의 몇 번째를 기록해서 상당히 서너 번째 정도까지 부상한 큰 지금 바이낸스 코인 시총이 몇 번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넘어가 보면은
바이낸스 코인 시중에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이 굉장히 약진한데 중국계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지금 이미 활용이 중단된 코인들도 시총이 네이버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인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나오고 있는 코인매도 9,500개 정도가 넘어서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이미 활용이 중단된 코인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코인 상장 심사가 지금 깜깜이 심사이기 때문에 활용이 중단된 코인이 많습니다. 굉장히 투자에 유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155조, 그래서 페이스북 971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506조에서 삼성전자 484조보다 많고요. 대단합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110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가 상당히 탈중앙화된 금융수요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점점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시총 비율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총 비율이 한때 60%, 작년 초에 60%에서 금년 초에 60%에서 43%까지 하락을 한 반면에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발행량이 더 늘릴 수도, 지금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비트코인이 발행량을 늘릴 수도 있다 하는 시티은행의 돈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고, 그 역시 그 시티은행의 돈의 미래 보고서에서 앞으로 디지털 머니가 다시 말해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죠. 가상화폐가 경쟁적으로 출현하면서 할 것이고, 그 주도권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지게 되지만은 민간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와 공존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야당에서도 여당이 이미 가상화폐에 관한 법을 내놓았습니다. 가상자산 법을 내놨는데 야당에서도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가상화폐 법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코스닥은 다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폭 그냥 횡보를 하고 있네요. 0.0%니까 소폭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SKIT 주가가 결국은 따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고평가 논란에 주가의 고평가 논란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지금 따상에 실패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하락 장세였고 또 애초에 너무 몸집이 커서 따상은 무리였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모주 대우의 따상 행진이 깨질 것인가 하는 또 앞으로 이제 공모주 상장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따상이 깨질 것. 지금 따상에 성공한 개인 기업은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게 따상에 앞으로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은 예컨대 카뱅이나 크래프톤 같은 큰 기업들이 있는데 따상 공식을 다시 쓸 것인가 하는 게 주목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한국에도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1%를 처음으로 상회하면서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를 주목해야 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결국은 경기 민감주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13일 날 물가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월 물가상승률 2.6이었고 4월 물가상승률이 3%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송유 간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긴축 우려, 테이퍼링이 언제 될 것인가.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한국 서학 기업들이 많이 투자한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결국은 테이퍼링의 공포와 양적 완화의 축소죠. 테이퍼링 공포와 기업 실적의 힘이 서로 평평하게 맞서는 그런
저울질 시대가 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하루 전날 미국의 상무부 주관으로 반도체 회의를 다시 하면서 삼성전자를 초빙해서 반도체에 미국 투자에 대한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3년 만에 D램의 새 표준을 개발해서 삼성이 D램의 독보적인 게임 체인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이 됐는데 D램을 개발해서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 DDR의 한계를 차세대 D램을 개발해 한계를 넘어서는 4세대 D램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전 세계에서 매출 1조 원의 반도체 기업 수는 한국은 7개밖에 없고 중국은 17개, 미국은 32개, 대만이 21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K 반도체가 세계 넘버원인 것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죠. 사실 그렇지 않다.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는 반도체 기업 수가 대만의 21개에 비해서도 훨씬 뒤진 7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한국 반도체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이 한국은 기업들의 오직 질 좋은 양품 생산하는 수율로 이렇게 수익성을 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과감하게 대만의 경우가 교훈이 되고 있는 대만은 한때 삼성에 밀렸지만은 과감한 투자로 지금 5, 7 나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에는 차량용 칩을 미국에는 첨단 칩, 중국에는 차량용 칩 이렇게 절묘한 줄타기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이원화하면서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를 등극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특히 중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바람에 미국에 과감한 투자도 하지 못하고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감한 투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20조 원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대만이 약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수에도 촬영업계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고 또 보조금도 바닥에 나면서 울고 싶은 자동차 업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전기차 한 대 보통 한 5천만 원 한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 초기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 바닥에 나면 결국 그만큼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테슬라 같은 외국 전기차가 쓸어가고 있는 그런 일단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법인세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중요화부 4차 산업혁명에 중요 산업의 법인세 폭탄이 너무 과중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이 필수적이다 하는 그 원자력 미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계속 탈원전만 하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이 그린 뉴딜의 핵심은 원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에게 인터넷 은행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서를 당국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은행이 싱가포르의 글로벌 본사를 두는 새로운 시름에 나섰습니다. 지방은행 경기가 침체하면 실적이 악화되는 데 대응해서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글로벌 본사를 두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한 가지 반가운 뉴스는 이 테일러메이드가 세계 골프 3대 용품 업체죠. 테일러메이드가 한국에 사모펀드가 인수한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타이틀리스트도 인수한 데 이어서 세계 3대 골프 용품 업체 중에서 두 개를 한국이 소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웹툰이나 웹소설에 무한 베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북미 웹소설 와패드를 인수하고 카카오도 페코마나 타피스를 인수하는 등 계속 이쪽으로 웹툰이나 웹툰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인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청년 카카오가 인수한 5천억에 인수한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웹소설 플랫폼이 31살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이성윤 대표가 한국의 그 웹소설이다, 소설 앱이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합니다. 작품 1만 개를 100% 소유하고 있고 하고 있는 작년 매출 230억에 230을 기록하면 1년 사이 매출액 10배가 증가하면서 카카오 엔터에서 5천억에 샀다고 합니다.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런 건데 우리 민노총은 여전히 정근대적인 그런 주장만 합니다. 민노총이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려고 하는 공익위원을 교체하라는 문자 폭탄을 계속 날리고 있는 이런 정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비교를 보이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에서 한국은 아시아 월 최저임금이 달러라면 2,096달러에 대비해서 일본은 1,348달러입니다. 대만도 1,600달러입니다. 야, 참 이게 너무 한국 임금 수준이 높아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더 올려달라고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공익위원에게 매일 폭탄이나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노동주에서 그런 가운데 노동이사제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선진국 제도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노동 생산성이 그런 가운데 노동 생산성 바닥권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캄보디아보다도 못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임금은 높고 노동 생산성은 낮기 때문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390만 원 실업수당을 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일자리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그런 실업수당의 역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방에서 청년 10만 명이 지방을 떠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결국은 3인방, 장관 후보자 3인방을 임명을 밀어붙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심에 역행하는 5개의 정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수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자가 월 2,900만 원의 정관 여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데리고 하느냐 하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을 보면서 대만이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미국과 가치동맹을 최근 다시 국제사회에 부상하고 있는 대만을 보면서 정말 국군계획에 힘을 모은 정치인들이 정치 산물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후보들은 많이 거명되지만 어떤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청사진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당에서 지금 여러 그냥 의원들 중진그룹과 초선그룹 3명이나 지금 나와 있군요. 국회의원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 초선그룹들이나 이런 어중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대표로 나온 것들이 한편 보면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는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 초선그룹이 대표가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당을 완전히 소수 정당으로 전락시킬 우려도 있고요. 과연 당이나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 저도 걱정이고 얼마 전에 공준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생각으로는 최소한 젊을 때는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 운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좀 국정을 아는 사람들이 국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준비 안 된 야당 대표. 과연 준비됐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초선 재선을 중진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과연 국정을 담당할 만한 그리고 앞으로 차기 국정을 지금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끌어갈 만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아침 뉴스에서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역시 그 백신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 비백신 문제가 이번에 더구나 모더나가 지금 이게 승인이 지연되고 유럽에서는 더구나 에스트라제네카를 6월부터 접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삼성바이오가 8월부터 화이자를 양산처리에 들어간다는 그런 반가운 뉴스가 나오고 있고 세계 반도체 경쟁이 객화되는 속에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20일에
이 상무 주최로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가 초대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